안녕하세요. 사막남 김병수입니다. 2022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렬별로 구분해서 채용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왜 굳이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채용하는지,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때 그 장단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왜 별도로 공무원을 채용할까요?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 만에, 즉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2022년 1월 13일자로 넘어가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면직, 교육훈련, 그리고 복무 징계 등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고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지원관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모두 전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거기서 공무원은 독립적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사무실 운영, 그리고 청사 관리 등의 모든 살림살이와 지방의회 의원의 주된 의정활동인 예산심의, 조례 재개정 같은 법안 심사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과 그리고 의정활동의 홍보 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면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숙명, 고난의 한 축이 늘상 시달리는 민원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면 외부 민원을 직접 상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업무가 적성에 맞으면 전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업무 숙련도가 쌓이면 그만큼 업무 강도가 수월합니다. 반면 어느 조직이든 빛과 그늘이 있죠. 지방의회는요, 자치단체, 즉 집행부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승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승진의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직으로 한번 임용되면 평생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저런 장단점을 떠나서요, 지방의회 사무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인 사무를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의원들이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라 주기적으로 의장단이 바뀌면요, 이른바 요직에 자기 사람을 싣는 특혜성 인사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 혹은 상급자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때요, 조직 규모가 큰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벗어날 방법이 다양한데요, 조직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서는 그 탈출이 상대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섹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라. 하지만 결정은 너 스스로 하라고요. 모쪼록 지방의회에서 근무 여부를 선택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